그 무당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뒷덜미가 당기고 꿈속에선 똑같은 장면만 반복됐다고 한다. 하늘이 갈라지고 어두운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내려오는 장면. 너무 선명해서 눈을 떠도 잊히지 않았고 입 밖으로 꺼내면 혀끝이 얼얼할 정도였다. 그러다 신이 말했다고 한다. 이제 말하라. 그날이 머지않았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성북동 무당. 예약이 몇 달이나 밀릴 정도로 용하다고 소문난 그 옷차림도 수수하고 언행도 조용하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이상하리만치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냈다.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중얼거렸다. 또 맞춰서 그 무당은 정말 용하다. 그런데 이번엔 그는 2025년 광복절을 딱 짚어서 말했다. 그날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졌다. 2025년 8월 15일. 그날은 오래된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열리고 묻혀있던 것들이 세상 위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은 사람의 손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신들이 움직일 때 열립니다. 저는 그날 그것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순간 누군가는 가슴 속 무언가가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 안엔 기묘한 무게가 있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날짜 하나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8월 15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젓는다. 신들이 전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계속 반복하는 몇 마디만 들렸다고 했다. 빛은 다시 온다. 어둠은 더는 숨지 못한다. 기다렸던 날이 왔다. 그 말이 뭔 의미인지는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몸이 견디질 못했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새벽만 되면 귀 안쪽이 울렸다. 그건 누가 말하려다 참는 기운입니다. 신들이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아직 시기가 안 왔다고 참는 겁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부터 그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하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말한다. 왜 하필 광복절인가? 그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하늘이 한번 움직였던 날입니다. 100년 넘게 막혀있던 기운이 열렸던 순간이죠. 똑같은 날입니다. 또다시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땐 외세가 물러났다면 이번에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건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늘 돌려 말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하다. 신들이 오래 참았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럽힌 자는 갈 길이 아니고 기다린 자는 그 보답을 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 누구를 말하는 건지, 뭘 가리키는 건지. 그런데 대놓고 묻진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쪽도 듣는 쪽도 서로 눈치만 본다. 그는 신들의 목소리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귀를 찢고 목을 조르듯이 답답한 기운이 몰려왔고 밤낮 없이 몸을 흔들었다. 그런데 최근엔 조용해졌다고 한다. 차분하고 무언가 정리가 끝난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제는 흔들지 않으십니다. 다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정리됩니다.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말은 말대로 드러나고 거짓은 더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신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드러낼 때다라고요. 뿌리라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다. 무엇의 뿌리인지 누구의 뿌리인지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단단한 어조로 그 말을 반복했을 뿐이다. 뿌리가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모두가 모른 척했던 것들이요. 그의 말은 신비한 예언처럼 들리지만 기묘하게 현실적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날을 중심으로 무언가 큰 파도가 오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파도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일지도 모른다. 신들은 누구도 억지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했는데도 못 들은 자, 기회를 줬는데도 모른 척한 자는 그만큼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는 정리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조용히 대답했다. 쌓인 게 있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걸 안고는 다음으로 못 갑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야 다음으로 갑니다. 8월 15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뉴스도 조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당은 말한다. 겉은 조용해도 그날을 전후로 흐름이 바뀐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흐름은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면 그 후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가 본 것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향의 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건 예정된 날입니다. 누가 바꾸는 게 아니라 정해진 흐름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또 다른 광복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그것을 심판이라 부를 겁니다. 저는 그저 신들이 정한 날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7월 이후 한동안 손님을 안 받았다. 말 그대로 문을 닫았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모두 돌려보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신들이 시끄럽다고 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하셨단다. 그 시기 동안 그는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났다. 자고 있어도 신들이 깨웠다. 일어나면 기운이 묘하게 떨렸고 눈앞이 희미하게 울렸다. 기운이 땅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가슴을 꾹 누르는 기운이었습니다. 신들께서는 저게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오랫동안 아래에 쌓여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터진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움직인다, 흐른다, 올라온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깊은 곳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뜻이었다. 그는 7월 초쯤 평소와 다른 신호를 받았다. 머릿속에 들려오는 말도 없고 몸의 진동도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날은 신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안에서 심장이 따로 울리더군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누가 숨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의 느낌입니다. 그날부터 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됐다고. 그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말도 줄였고 사람도 피했다. 대신 종이에 자꾸 뭔가를 적었다. 수십 장의 종이를 불태우며 신들에게 올릴 말을 정리했다. 다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신들이 그에게 허락한 말만 꺼내겠다고 했다. 신들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이 열릴 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눈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확실히 드러나야만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 뭔가가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었던 것, 누가 일부러 덮어놨던 것, 그게 뚫고 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는 감춰진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동안 말을 멈췄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지만 참는 느낌이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입은 다물려 있었다. 그는 이 시기가 침묵의 끝이라고 표현했다. 신들이 그동안은 참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손을 들면 금세 정리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시간을 두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동안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당들이 쉽게 꺼내지 않는 말이다. 누군가의 생이 다한 시점 또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자주 쓰인다. 그저 흐름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의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신들이 침묵을 끝내셨습니다. 그분들은 말보다 침묵이 무섭습니다. 침묵은 기다림이고 결심이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인 말이 있었다. 그게 이번 예언의 중심이자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부분이다. 신들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더 늦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가 본 그날 이후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다. 거리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기운이 바뀌었다고 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 안에 있던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무섭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신들이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눈뜨게 만듭니다. 이 말은 곧 정신의 전염을 뜻한다. 단 한 명의 분노나 진실이 주변 사람들을 차례로 바꾸기 시작하는 흐름. 그건 폭발보다 무섭고 전쟁보다 정확한 움직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소리 없이 걷는 행렬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쪽은 장소가 아니리 방향이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묵묵히 기다린 사람들 쪽으로 기운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깊은 숨입니다. 지금까지 누르고 참느라 가슴이 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숨을 쉽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고 진심이 중심이 되며 억눌렸던 기운이 순환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조용히 당해온 자들에게 순서가 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진다. 조용한 날들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줄 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깨지기 직전에 기운은 말 그대로 기묘하다. 성북동 무당은 그걸 먼저 느꼈다. 말하길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자꾸만 손길이 느껴진다고 했다. 누가 등을 살짝 밀듯, 누가 문을 열기 전에 기척처럼 가만히 있어도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 이건 평소에 오는 기운과 다릅니다. 굳이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신들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들이 깨어난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알겠더군요. 겉으론 조용한데 바깥에 없는 기운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손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아닌 무엇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소리 없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말도 없고 자취도 없는데 결과는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없던 문서가 갑자기 나오고 묻혔던 말이 다시 올라오고 갑자기 잊혔던 장면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난다. 신들께선 그 손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자기 역할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손들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은 곧 하나의 암시다. 누군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 준비가 끝났으며 그들의 움직임이 표면에 드러나기 직전이라는 뜻이다. 성북동 무당은 그들의 움직임을 한밤중에 떠다니는 배라고 묘사했다. 불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어딘가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 하늘은 소란을 싫어합니다. 조용하게 질서 있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신들께선 소리 없이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소리를 내는 자는 거치고 진짜 일은 조용한 쪽에서 벌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믿기 힘든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마음이 자꾸 쏠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많은 사람이 외쳤는데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보다 조용한 움직임을 더 신뢰하게 된다. 그는 말한다. 신들께선 하늘 아래 숨을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자리를 찾는다고요. 그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아닌 스스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시켜서도 아니고 알려줘서도 아니고 그저 때가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들입니다. 그의 말에서 중요한 건 때가 왔다는 말이다.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202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시계가 맞춰졌다는 것이다. 단추가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는 셔츠가 다 잠가질 순간만 남았다는 표현과 같다. 그는 그 손들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딱 한마디만 남겼다. 그 손들이 움직일 때 말보다 먼저 결과가 나옵니다. 말은 그 뒤에 따라붙습니다. 이 말은 곧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뜻이다.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걸 말로 해석하는 건 나중의 일이라는 의미다. 신점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흘러가는 흐름을 말로 꺼내는 것이다. 성북동 무당은 말보다 흐름을 먼저 보고 그 흐름이 허락될 때만 말을 꺼낸다. 이번엔 신들이 허락했고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제는 눈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움직임은 소리가 아닙니다. 기척입니다. 이 말은 곧 보려 하지 말고 느끼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기척은 이미 시작됐고 조만간 누가 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진짜는 드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숨었던 것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손들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2025년 8월 15일. 그날 이후 성북동 무당은 이때부터 사람이 나뉜다고 했다. 말 그대로다.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질지가 정해진다. 신들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는 그 자리에 남고 가짜는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실히 느낍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기운이 먼저입니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신들이 등을 돌리십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예언이라는 것도 자주 꺼내지 않는다.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말이 가볍고 중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 말이 적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떠들썩한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느낀다. 아, 저 사람 말은 묘하게 깊다. 성북동 무당은 이걸 기운의 반전이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2025년 8월 15일 이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사람들이 서로를 느끼는 감각이다. 그동안은 겉모습, 목소리, 배경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기운이 중심이 된다. 그 기운은 말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는 말이 아니라 기운이 말합니다. 그 기운은 신들이 직접 내리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엔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말과 안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썼다. 그동안은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말이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남는다는 뜻이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징조를 말해줬다. 앞으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사람을 움직였는가로 나뉘게 됩니다. 말은 이제 행동과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신들이 정하신 길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운 없는 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겉으론 조용히, 실은 분명하게 나뉜다. 성북동 무당은 8월 15일 이후 정리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 정리는 사람들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흘러간다. 어떤 이는 갑자기 입을 닫게 되고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신들이 그 기운을 그렇게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땐 억지로 뭘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됩니다. 누가 남을 사람인지 누가 끝난 사람인지. 말의 시대는 지나간다. 기운의 시대가 시작된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체감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세운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신들께서는 이제는 가짜를 견디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오래 참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2025년. 이 나라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겐 경고처럼 들릴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거짓으로 올라온 사람,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 그런 이들은 신들이 준비한 이 흐름에 설 수 없다. 신들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억울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들은 채도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걸 계속하면 그땐 신들이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워지게 됩니다. 그는 비워지는 자리가 많아질 거라고 했다. 예전엔 힘이 있었던 자리, 누구나 오르고 싶어 했던 자리, 큰 소리치는 자들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점점 비게 된다고 했다. 대신 말없이 쌓아온 자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채운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바뀝니다. 질서가 재편되는 느낌이다. 그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 신들께서는 말없이 다 적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가볍고 누구의 행동이 무겁고 누구의 마음이 속였는지 그 장부가 닫힙니다. 이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장부가 닫히고 계산이 시작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 기회가 끝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관계, 지위, 영향력이 하나씩 정리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말과 마음이 일치한 자, 기운과 태도가 같은 자, 그들만이 살아남는다. 성북동 무당은 말했다. 진짜 변화는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신들이 본 건 불꽃 같은 사건이 아니라 바뀐 질서의 흐름이었다. 신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요. 무슨 뜻인지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른 걸 바르다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작은 변화 같지만 제일 큰 흐름입니다. 그의 말대로 눈에 띄는 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다. 숨죽이고 참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오고 반대로 떠들던 자들은 말수가 줄어든다. 그건 뉴스로 나오지 않지만 공기에서 느껴진다. 신들은 나라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본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몸이 오랫동안 쌓인 병을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했다. 고열, 두통, 피로. 그게 다 빠져나가는 중이다. 하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있지도 않습니다. 신들께서는 하나하나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언제 멈췄고
누구는 어디서 참았고 누구는 언제 거짓을 삼켰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흐름을 다시 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짜이고 있는 그림이라고 불렀다. 겉으론 그리던 도안이 보이지 않지만 밑그림은 이미 정해졌고 붓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이제껏 그린 걸 읽는 대신 누군가는 드디어 자신이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나라는 한번 크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신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는 속을 내보이고 숨을 들이마셔야 할 때다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성북동 무당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이제는 시작이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8월 15일에 뭔가 대단한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반대다. 그날은 시작점이다. 그날은 정리가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 이 나라는 그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나라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했다. 힘의 중심이 달라지고 말의 권위가 바뀐다. 그동안 말에만 힘이 있던 시대는 가고 기운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신들께서는 이제는 말하는 자보다 들리는 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났지만 이제는 누가 그 말을 듣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보다 귀가 중요해집니다. 기운은 말이 아니라 귀에 흐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이 나라는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귀가 열리면 다음은 눈입니다. 이제는 볼 차례입니다. 이제는 볼 차례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직접 눈앞에 보이는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건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태도, 말투, 표정, 결정.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기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말할 것이다라고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마음인지 얼굴에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운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기운은 못 속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건 처음으로 신들이 확답처럼 준 말이라고 했다. 신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바른 자가 편해진다. 참은 자가 빛을 본다. 겁낸 자는 물러나고 준비한 자는 걷는다. 우리는 오래 기다렸다. 이 나라는 준비됐다. 저는 이 말이 이 나라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사실의 재확인일지도 모른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다만 말하지 않았던 것. 성북동 무당은 지금 말을 줄이고 있다. 이제는 말보다 느낌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나라는 바뀝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기운이 바뀐다. 이건 누군가가 주장하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이 전한 흐름이고 무당이 읽어낸 조용한 변화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나라의 기운은 방향을 틀고 오래 묻혀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난다. 성북동 무당은 말한다. 신들은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년간 지켜봤고 수차례 경고했고 기회를 줬다. 그러나 들은 자도 있고 모른 척한 자도 있다. 이제는 정리의 시기다. 그 정리는 소란스러운 방식이 아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손들, 말보다 정확한 기운, 바뀌는 중심. 2025년 8월 15일,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도 기운의 흐름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준비된 자는 그 흐름을 타고 걷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말없이 사라진다. 말보다 중심이 중요해진다. 누가 떠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누가 들었는가, 누가 준비했고 누가 버텼는가가 관건이다. 신들이 보는 건 그 한 가지다. 참은 자, 말 없는 자, 중심을 지킨 자, 그들이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그 중심은 정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외부의 개입도 아니다. 이 땅이 스스로 정화하는 힘이다. 한반도는 늘 그런 힘을 품고 있었고 신들은 그걸 지켜봤다. 성북동 무당은 이렇게 말한다. 이 나라는 바뀝니다. 중심이 바뀝니다.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말이 아닌 기운으로 말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날 이후 누가 진짜였는지는 자연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광복절, 한국의 국운이 뒤바뀐다. 무당의 예언에 따르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기운이 달라지고 한반도는 새로운 미래로 향한다. 신점과 기운의 흐름, 조용한 변화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고 가짜는 사라진다.
이상으로 성북동 무당의 2025년 한국 국운 미래의 연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